오늘 이제 국가 제 9강 이제 3차 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말에 그 동영상 올렸는데 뭐 지금 다 조회가 안 되고 댓글이 안 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 2차 시 내용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3차 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라톤 국가 드디어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플라톤 국가를 이제 읽어야 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에우티데무스하고 정치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개인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과 같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복을 지금 추구하는 내용을 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음들을 가져야 되고, 그 조음들을 갖기 위해서는 조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음들이 이제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 조음들을 서열화시키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서열화되는 그런 서열화된 그런 어떤 그 조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의 지식과 또 상위의 조음과 하위의 지음이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서로 그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또 조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 서열화를 시키는 계층적인 그런 구조를 갖는 형태에서 조음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조음들을 또 서로 이질적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비빔밥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작업들에서 이제 지혜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지혜나 지식이 가장 완벽하게 이제 발휘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술, 통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걸 또 특정하기 위해서 통치술이 정말 잘 돼 있는가 이걸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옷을 쩔어가지고 갑옷을 만드는데 그 갑옷이 정말 좋은 갑옷인지는 그 갑옷을 입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갑옷을 입는 사람에게 적절해야 그걸 우리가 적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야 이제 그게 좋은 옷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쩔어놔도 입는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입는 사람한테 전혀 맞지 않으면 그건 이제 좋은 갑옷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전체성을 만드는 직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연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또는 아니면 이제 그것이 전체로서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것, 그건 이제 뭔지는 몰라요. 플라톤이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따지고 싶었던 그런 문제가 과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개인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는 거냐, 그런 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제 다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플라톤은 이제 이 국가로 넘어오면서 국가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각 개인에게 행복이 담보가 되는 형태로 이 국가가 이제 운영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상 국가들을 하나씩 그 뭐 퍼즐을 맞추듯이 아니면 이제 레고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을 시작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국가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갑옷을 입는 어떤 것,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의다라고 하는 올바름,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제 올바름, 정의, 이런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 국가가 정말 좋은 국가인지 행복한 국가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올바름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가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 행복을 주는 국가, 또는 이제 그 행복한 국가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그 자연스럽게 분배될 수 있는 이런 국가는 플라톤에 따르면 이제 이 정의, 올바름,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국가를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 제1권과 그다음에 이제 2권의 10권 까지의 이제 내용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로서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통속적인 개념에서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통속적인 개념에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끌어내면서 도출해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통속적인 데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밝혀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각 부분의 고민들이 바로 이제 2권에서 10권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권을 좀 굉장히 그 정밀하게 읽어야 1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서 나머지 그것에 이제 상응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2권부터 10권까지 이제 답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1차 시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제 국가 1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지난 시간에 1차 시와 2차 시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이제 그 국가에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전통적 정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걸 이제 전통적 정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통적 정의관에서는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직과 이제 채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게 이제 정직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채무의 이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의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케팔로스인데, 이 케팔로스가 굉장히 이제 그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노년을 굉장히 편하게 보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노년을 편하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재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이제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케팔로스가 이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빚진 것을 갚는 거, 이제 이것 자체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이 채무 이행을 하는 것이 어떤 상태에선 좋은데 어떤 상태에선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 이제 정상적일 때 무기를 맡겨 놓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정신 이상에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맡긴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맡긴 총이라든지 칼을 돌려주면 이게 과연 이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냥 그 평면적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직이나 채무 이행 그 자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는 옳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또 나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주제가 이제 합당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리스의 시인에 따르면 각자에게 갚을 것을 갚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게 이제 각자라고 하는 게 친구 또는 이제 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고 그 다음에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합당한 형태의 채무 이행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무 이행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채무 이행이 올바르려면 친구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고 적에게는 나쁜 것으로 갚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올바른 형태의 채무 이행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이행 그 자체와 상황에 따른 채무 이행이,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이 해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채무 이행을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적한테 좋은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나쁜 것을 준다,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그 결과가 나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되돌려 줌과 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합당한 케이스냐, 그래서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또 적에게는 나쁜 것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제 친구나 또 적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보이는, 또 선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선량한 사람, 진짜 친구, 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뭐뭐처럼 보이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그 자체, 친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 그 자체, 또 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 그 자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미 규정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 소피스트가 나서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왜 말장난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정의다, 올바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그 강자들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케팔로스도 그렇고 폴레마르코스도 그렇고 이제 개인 간의 문제, 이 개인 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케팔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과 채무의 이행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폴레마르코스의 이야기에서는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내 개인의 문제였죠.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이거를 한 차원 좀 높여서, 자,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 법의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데, 왜 강자의 이익이냐면, 이 정치 권력을 강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 강자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형태를 법으로서 제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자들이 이 법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약자들은 이 정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자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강자가 만들어 놓은 법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강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런 어떤 그 법칙들, 그 삶의 그 법의 원칙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 정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저스에서, 유스에서 이제 IU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법에 따르는 거,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 그 민주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법의, 아니 이제 그 정의의 핵심적인 그 속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을 누가 만드냐, 그리고 법을 누가 지키는가, 그리고 이제 그 법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제기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강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엄밀한 의미의 강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 속의 강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엄밀한 의미의 강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실수가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를 따지면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그 분야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통치에서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사람. 자, 이게 이제 그 엄밀한 의미에서 통치자로서 이제 강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통치자가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예외 없이 항상 모든 법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엄밀한 의미의 강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들고 있는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의사가 이제 왜 필요한가? 의사의 기능을 살펴보면 환자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치료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문가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서, 자, 이제 그 의사도 그렇고 또 양치기도 그렇고, 의사들이나 양치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현실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넘겨받으면서 트라시마코스가 다시 이제 강자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현실 속의 강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현실 속의 강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자, 현실적으로 강자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이죠.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강자를 이제 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양측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양이나 소를 보살펴주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의사도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양치기도 이런 양이나 소를 이제 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이 어떤 이익과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통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지 강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른다라고 이제 비웃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강자라고 하는 것을 남보다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자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자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말을 이제 수정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제정하는 이제 권력자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과의 관계에서 항상 이익을 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강자로 보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정의의 주체는 법을 따르는 이제 약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부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법을 또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해 놨을 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걸 어길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법을 깨는 것이 이익이 되는 어떤 현실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이제 부정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강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를 지키는 것은 손해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아이들 보고 너희들 있어, 나오지 마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말이나 명령을 그대로 쫓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 약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법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나 규칙 같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법을 운영하고 또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또 마음대로 깨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부정의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강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누가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또 손해를 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항상 힘 있는 자가 이익을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불의가 정의보다 이제 이익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이고, 그래서 올바름을 따라가는 것,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역사를 봐라. 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봐라. 거기서는 자,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부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강자들인데, 항상 부정의를 행하는 강자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정의를 행하는 약자들은 다 죽지 않냐. 그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물음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인용구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건 선생님께서 양을 치는 이들이나 소를 치는 이들이 양이나 소한테 좋은 것을 생각하며 이것들을 살찌게 하고 돌보는 것이 주인한테 그리고 자신들한테 좋은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서라고 생각하시니까 말입니다. 더더구나 선생님께서는 나라들에 있어서 통치자들이 참된 뜻에 있어서 통치를 하는 이들이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양들을 대할 때와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며,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과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 토 디카이온하고 디카이오시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 토 아디콘, 그리고 부정의 아디키아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도 이렇게 깜깜한 터여서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계실 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제 굉장히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 양에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젖을 이제 더 많이 가져서 새끼에게 베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통치자들도 자신의 어떤 백성들, 이제 동양에서는 유민이라고 그러죠. 백성을 유한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통치자 자신들에게는 손해가 되고,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트라시마코스죠. 왜냐하면 이제 양치기들도 여전히 양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목적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고 소를 치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통치자들도 자, 그 위민이라고 하는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백성들을 이제 그 부국강병을 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해가지고 더 이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많은 소득이나 세출들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런 그 돌봄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이지, 그냥 전혀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정의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오히려 트라시마코스는 현실 쪽에서는 부정의가 행복에 더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제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부정의가 오히려 행복에 더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논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 1권에서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테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법을 따르는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강자인 이제 남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 반면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흑수저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이익이 아니라 남에게, 다시 말하면 금수저나 은수저에게 돌아갈 그런 사람들의 이익에 그런 어떤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할 때 이제 이 강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가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항상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계약을 맺을 때나 뭐 세금 납부도 그렇고 공직 수행할 때도 그렇고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항상 약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따라가는 약자는 강자들보다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용구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나 정의로운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남에게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강한 자, 또 이제 통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종하는 자, 섬기는 자, 약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의나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더 강한 자에게 이익을 주고 또 이제 그 약자들에게는 이제 더 많은 그런 어떤 손해를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정의나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라시마코스 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정의나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게는 계속 해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더 강자나 통치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면, 내가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면 어떻게든지 법을 어기는 것, 부정의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의 어떤 행복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부정의하게 돈을 갈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근데 뒤에가 단서가 붙어요. 걸리지만 않는다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 강도가 되거나 뭐 부자를 죽여가지고 돈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데 그거를 남한테 숨길 수 있다. 또 남에게 이제 걸리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게 뭐 굉장히 가난하게 또 올바르게 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상인데, 옛날에 공무원들은 이제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청백리상이라고 하는데, 그 복무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또는 이제 정의롭게 산 사람들한테 주는 이제 상이죠. 근데 이제 그 청백리 받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박수치지만 뒤로는 다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하죠. 청백 이제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축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게 살겠다? 뭐 그러면서 새빵 살고 뭐 전세 살고 사람들한테 뇌물 안 받고 이런 것을 보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뭐 어디 기관장, 어디 서장, 뭐 어디 이런 사람들 뭐 집 몇 채 샀네,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한 푼도 그런 부정의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 뭐 지금도 이제 김영란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다 유명무실화 됐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사는 청백리상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트라시마코스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그 그러니까 돈을 축첩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 뇌물 받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오히려 더 그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 그런 어떤 강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자기는 정의롭게 깨끗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또 가족들까지 고생시키고 그런 게 과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지금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너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야.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이 강자의 이익, 또 이제 부정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절대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 자, 절대 권력자는 이제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참주, 타이러니처럼 이제 폭군 또는 이제 뭐 네로 황제, 또 이제 절대 권력자, 뭐 히틀러처럼, 또는 이제 그 옛날 그 소련 연방의 뭐 스탈린이라든지 또 마오쩌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 권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통 소시민들은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발각되면 처벌받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사람이 째째할 수도 있고 능력이 이제 많아도 그렇게 뭔가 이제 도전적인 그 부정의를 할 만한 그런 도전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처벌이나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자,
절대 반제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사회도 많이 있죠. 여러 형태의 이제 그 절대 권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징기스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행복했는가? 또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 카이사르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영웅이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처벌이나 비난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상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정의로운 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도 이제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런 흠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그 구차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부정의한 사람들이죠. 뭐 소소하게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 정복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부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면, 정말 이제 인간다우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순수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뭐 20세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햇볕과 그런 공기가 있는 데서는 살 수 없는 꽃들이에요. 이미 다 져버리는 것들이요. 이미 이제 그 독소가 있는 그런 그 공기 중에 그런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정말 그 정의로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이제 감옥에 갔거나 아니 이미 이제 살해당했거나.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자들은 이제 그 부정의를 비난하는데, 이것도 이제 니체가 한 말하고도 똑같은데, 불의를 비난하는 이유가 불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발각이나 처벌, 이런 어떤 비난이 무서워서 이 불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불의를 행할 수 있고 그 불의가 전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그것들을 전부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행했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이익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선생께서 무엇보다도 제일 쉽게 이것을 이해하시게 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부정의에 생각이 미치실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의한 짓을 한 자가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지만 반면에 그걸 당한 자들이나 부정의의 한 짓이라고는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발각되느냐, 발각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여기 이제 1권 말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어떤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 논박을 좀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논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PPT가 섞여가지고 이게 지금 나올 게 아닌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자, 일단 이제 좀 강의를 정리를 해 보면, 자, 우리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돌려주고 되돌려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되돌려주고 되돌려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직의 문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재화를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 속에서 자, 올바르게 되돌려주는 거, 올바르게 되돌려주고 올바르게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좀 발전해서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적에게는 이제 나쁜 것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케팔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케팔로스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폴레마르코스죠. 이야기하는 이제 그 정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트라시마코스가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국가의 문제이고 특별히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 그거에 이제 그 기원을 따져보면 자,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면서 이 강자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수로 이 법을 통해서 강자에게 돌아올 이익이 약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법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정의의 내용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약자들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계속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강자는 이 법을 지키라고 또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계속해서 약자로부터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끊임없이 그 확보하는 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부정의한 것이 행복에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오히려 정의롭게 사는 것이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1차 시, 2차 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법제화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조차도 선거 투표로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섹트, 그러니까 어떤 당, 어떤 집단의 이익을 항상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강자인 거죠. 선거에서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에서 이긴 당들,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면 보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만들 것이고, 또 좌파가 당선이 되면 또 좌파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보고 있는 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법이 정의롭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차별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에게 또는 자기 집단에게 또는 자기 이데올로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을 지키라. 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트라시마코스가 본 내용은 그런 법을 지키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강자 이익을 보고 있고 그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게 현실이라면 오히려 이런 법을 깨는 거, 법을 깨야 약자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법을 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치 철학적인 그런 어떤 문제고, 그 제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올바른 것인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와도 연관이 되는데, 과연 법이 악법도 있을 수 있고 선한 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 또 만약에 이게 악법이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놓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걸 바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물음. 자,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정치 철학적인 그런 어떤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주체가 과연 이제 강자인가 아니면 약자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다뤄지게 될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일권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될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플라톤이 고민했던 문제가 2500년 전에 써진 책이지만 여전히 지금 현 상황에도 유효한 그런 어떤 정치 철학적인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법의 정신, 또 법을 제정하면서 그 이제 국가의 주체가 누구인가, 정치인들인가 아니면 이제 시민들인가, 개인들인가 아니면 하나의 집단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트라시마코스의 이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은 이건 잘못됐으니까 먼저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념,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물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좀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